이수연 원장님이 하실 겁니다. 이수연 원장님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졸업하셨고요.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순환기 내과 펠로우도 하셨고 소화기 내과 펠로우도 하셨고 두 개를 다 펠로우를 하셨고 지금은 법물 경대연합 내과의 원장님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물경대연합내과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경문부 심초음파에 대해서 임상적 활용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본률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심장초음파를 언제 검사를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에 대해서 2011년 ACC 가이드라인에서 얘기가 있었었고요. 이것을 정리해본 결과 이제 보시면은요, 체스트 페인이나 이제 디스미아, 팔피테이션 등과 같은 이 외에도 심장에 이제 질환이 의심되는 심텀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에이리드미아나 이제 싱코, 그다음에 펄모널 하이퍼텐션이 있을 때도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상적으로 해외 호모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가 있다든지 아니면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밸뉼라 펑션의 이밸류에이션 위해서나 스트라카디아 스트럭처나 챔버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할 필요가 있다든지 에오틱 디지즈라는 하이퍼텐션, 하트 페일러, 카디오메갈로패시와 같은 질환을 이밸류에이션 위해서도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특정 병원의 심장 초음파 이제 그 리포트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측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뭐 LV에 관한 파라미터와 함께 이제 LA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RA에 대해서도 지금 기술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종 밸브의 펑션과 이제 도플러 파인딩과 함께 티슈 도플러 그리고 스트레인 패턴 그리고 리저널 월모션을 파악하는 기술한 것들이 다 이제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서 콘클루전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콘클루전 안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정답이라는 것은 아닌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리듬이 어땠는지 기입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챔버의 사이즈 그리고 그 챔버의 두께가 두껍지는 않아 보이는지, 그리고 리저널 월모션 업노멀티가 있어서 이스미케믹 하트 디지즈가 의심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시스톨릭 펑션과 다이아스톨릭 펑션을 이제 기입했었고, 그 다음에 밸뉼라 디지즈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더더군다나 밸뉼라 디지즈가 있으면 그 시비얼티가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기술함으로써 이제 어떤 부분이 놓치지 않고 제가 꼼꼼히 보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서 저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인 이제 그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 여부, 그 션트 플로우도 있는지 있으면 기술 아래쪽에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에리드미아를 이제 심장 초음파로 판단을 한다라는 게 조금 의아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환자들 뇌에서 보시게 되면은 좀 간혹가다가 팔피테이션이 있다든지 심장이 울컥거린다라든지 뭔가가 쿵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호소하는 환자도 간간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간혹가다 VPC나 APC가 있지 않을지, 혹시나 PSVT 같은 질환이 있지 않을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EKG는 찍어 보실 겁니다. 근데 EKG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찍히는데 10초밖에 걸리지는 않거든요. 간간히 발생하는 APC나 VP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도큐멘테이션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3차 병원에 보내게 되면 홀터 모니터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심바센 테크를 높여서 에이리드미아를 트리거시키는 트레드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1차 의원에서는 이런 검사까지 해보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심장 초음파를 해보는데요. 심장 초음파가 보통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EKG 모니터링 실시간을 하게 되고, 그 증상이 있을 때 혹시 에이리드미아 발생하지 않았는지 실시간 환자에게 물어보면서 관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면 10분에서 20분, 길게는 30분까지 검사를 하면서 혹시나 이제 그런 AD 발생 여부라든지 아니면은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 있는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 심장 초음파를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내인데요. 이분은 한 60대 여성 환자분이었었고, 이분은 40대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두 분 다 체스트 디스컴포트 주소로 내원을 하셨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VPC가 보였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APC가 관찰되었습니다. 저는 춘장 초음파 하기에 앞서서 환자에게 혹시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런 체스트 디스컴포트 양상이 나타나는 꼭 말씀을 해주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말씀하지 않는다면 혹시나 검사 중에 이런 VPC나 APC가 보일 때 혹시 아까 그런 증상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만약에 증상이 없다, 인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VPC는 있지만은 뭐 이거는 뭐 증상과 연관 없는 증상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뭐 이제 VPC가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거는 그 에리드메에 의한 증상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케이스는 증상은 전혀 없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 APC가 나타날 때마다 심장이 울컥거리는 느낌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VPC가 여러 번 나타났었기 때문에 혹시 스트럭처럴 핫 디지즈라든지 아니면 이스케믹 핫 디지즈를 의심할 만한 상황은 없는지 심장 초음파 확인했었고 그건 관찰되지는 않아서요. 이분은 그냥 OPD 팔로우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분 같은 케이스는 APC가 있을 때마다 증상이 나타나서 비소포르를 줬더니 이제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이펙트가 있어서 비소포르를 주면서 이제 OPD 관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디스니아가 있었던 환자분이시고요. 70대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원래 심장 질환이 있었고 판막에 무슨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타병원 팔로우 중에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상하게 디스니아가 좀 더 악화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이제 시스톨릭 펑션을 확인해 본 결과 특별히 큰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디파이드 심슨 메소드를 검사한 결과 이젝션 프랙션 한 61%를 조금 넘는 정상 범주 내 이젝션 프랙션을 보이고 있었었고요. 다음에는 이분이 이제 그 판막증이 있다라고만 얘기하셔서 어느 판막이 이상인지 확인해 본가 AS가 좀 보였었고 트리비얼 AR 정도는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에어티 스클레로시스도 관찰되고 있었고요. 하지만은 이 에어티 스테노시스의 그레이드를 평가한 결과 뭐 따지면은 마일드 AS 정도 그리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디스니아의 원인이 적어도 AS 때문은 아닐 거라 생각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다이아솔릭 펑션을 체크한 결과 이젝션 E 프라임이 18.17, 15 이상으로 좀 높게 나왔었고 E 프라임도 0.05로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LA의 볼륨을 측정을 했을 때 상당히 좀 높게 측정되어 있었고요. 프로 BNP 랩을 했을 때 300으로 조금 높게 나와서 이분은 하트 페일러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으로 보고 다이어리티스를 썼습니다. 다이렉트스 2주간 쓰고 난 다음에 팔로우 에코를 했었는데요. 이젝션 EO 프라임이 12 정도로 조금 떨어졌었고 환자도 증상은 호전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OPD 관찰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심장 초음파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심장을 본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장 초음파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환자의 임상적인 파인딩과 함께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를 함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그 헤모다이나믹 그 파인딩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기술을 해야 되고 환자의 패스피지올리지를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심장 초음파가 어렵긴 하지만 그 부분이 제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뷰부터 잘 잡혀 있어야지 아마 그런 이제 파라미터를 어세스먼트 할 수 있고 측정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인 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심장은 이렇게 총 4가지 뷰로 이제 심장을 관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파라스터널 뷰와 에기피칼 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뷰를 보시게 되면 이 뷰로서 형성되는 플레인은 총 3가지입니다.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는 말 그대로 그 심장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 롱 엑시스로 잘랐을 때 나타나는 그 단면을 보는 뷰이고요.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면을 잘랐을 때 단축을 잘랐을 때 보이는 그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에이피칼 뷰는 굳이 따지자면은 코로나 섹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장을 가로 눕혀서 자른 이 뷰를 보는 게 이제 에이피칼 뷰가 되겠고요. 파라스터널 뷰 처음부터 들어가게 되면은요, 환자는 레프트 라테럴 데쿠비투스 포지션으로 최대한 심장과 체스트 월이 가까워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좀 더 와이드닝 시키기 위해서 레프트 암은 이렇게 신전시킨 상태에서 환자를 위치를 하게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이제 그 스터넘 바로 옆에서 측정하게끔 하는데, 이 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가 보통은 대부분 이 니플 위치가 보통 이 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니플 언저리 레벨에서 최대한 스터넘 가까이 보시면 웬만하면 잘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라스터럴 롱 엑시스 뷰를 다시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을 롱 엑시스로 잘라봤는 그 단면을 보는 거고요. 이 플레인은 라이트 엑실라로부터 로어 레프트 코스 아치 방향으로 플레인 형성해서 그 뷰를 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처음에 심장 초음파 시작하게 되면 맨 처음 보는 뷰가 이 뷰가 보통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웬만한 레프트 사이드 하프 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다 관찰이 되거든요. 에이오틱 밸브가 관찰이 되기 때문에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에이오틱 스클레로스 심하면 이분은 아마 AS가 있겠거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LA가 여기도 관찰이 되는데 LA가 이런 식으로 크게 되면 이분은 아무래도 MR이나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마이트럴 밸브와 LVOT 그리고 LA가 많이 크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 septum과 인페리어 월도 관찰되기 때문에 이런 HCM이라든지 DCM 정도도 이 뷰를 보면서 아마 이 기분이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 추측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파라스너럴 롱 엑시스 뷰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라이먼트를 굉장히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얼라이먼트, 적절한 얼라이먼트는 그 심장의 롱 엑시스와 그다음에 초음파 빔의 그 각도가 다 90도가 되도록 하는 게 좋은 얼라이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아까 보셨던 M모드의 파라미터를 다 측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측정을 할 때 이 각도가 90도가 되어야지 정확한 측정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얼라이먼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 여기에서 이제 엑시스를 찍게 M모드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 에오타와 그 다음에 LA 디멘전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엑시스에서 뷰를 자르게 되면은 이때 M모드 측정하게 되면 마이트랄 밸브의 무브먼트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트랄 밸브 팁을 조금 넘어서 여기서 이제 자르게 되면 이거는 이제 LV의 그 디멘전, 엔드 시스톨릭 디멘전과 엔드 다이아스톨릭 디멘전과 월 티크니스의 차이를 보게 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M모드의 측정값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측정해보는 게 좋겠고요. 우선 저희 샘플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에어티 루트와 다이아메터 측정하는 게 90도가 되도록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LA가 늘어났을 때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에어틱 밸브가 이제 열리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이트랄 밸브도 이제 M모드로 이제 무브먼트 정도로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시스톨 때 서로 이제 둘 리플렛이 이제 코압테이션 됐다가요, 다이아스톨 때 이렇게 M자 모양으로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열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HCM 같은 경우에 만약 셈이 있다라고 하면 이 코압테이션 될 이 시기에 안테리어 리플렛이 안테리어 월쪽으로 붙으면서 그 다이나믹 LVOT 옵스트럭션을 유발하면서 싱코비라든지 여러 임상 증상을 일으키는 때 이런 부분에서 관찰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LA 사이즈 메저먼트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어쨌건지 90도 각도로 찍어야지 이제 정확한 값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90도 각도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간간이 있거든요. 연세가 많으시거나 카디오메갈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차선책으로 이게 아나토미컬 M이라고요. 특정 기기에서 지원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방법으로라도 90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파라미터를 측정해봐야 되고요. 만약 이런 소프트웨어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D 모드에서 2D 모드 스케일, 그레이스케일 모드에서 이런 방법으로도 측정을 해서 정확한 값을 획득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스타럴 숏 엑시스 뷰인데요. 파라스타럴 롱 엑시스 뷰에서 한 90도 정도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을 시키면은 숏 엑시스 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의 플레이는 이제 아까 이제 그 레프트 엑실라로부터 라이트 포스터 아치 방향으로 플레이는 나누게 되고요. 여기에서 에어틱 밸브 레벨에서 보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그 폴모너리 밸브가 되겠고 여기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AOT 밸브부터 천천히 아래쪽으로 틸팅하거나 글라이딩하는 방법으로서 내려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AOT 밸브에서 이렇게 관찰이 되겠고요. 여기 구조물을 보시면 이게 R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RV가 되겠고요. 이게 펄모너리 밸브가 되고 이제 펄모너리 아테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LA가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틸팅하게 되면은 마이트라 밸브 레벨로 관찰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좀 더 아래쪽으로 틸팅하거나 약간의 슬라이딩 모션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파필라는 머슬 레벨,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에이펙스 레벨을 측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두들, 이 동그란 모두들 모두 이제 동그랗게 나와야지 이게 정확하게 뷰를 관찰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이제 관찰, 원래 이제 AOT 밸브 레벨을 잘 보면은요,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AOT 밸브는 이제 세 개의 커스브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측정해 볼 수 있는, 관찰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혹시나 이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여기는 이제 바이커스피드 AOT 밸브라고 하는데요. 커스브이 세 개로 나누지 않고 두 개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에이피칼 뷰인데요. 에이피칼 뷰가 처음에 저는 이걸 할 때 조금 헷갈렸는 게 내가 대체 어느 플레인을 잘라서 보고 있는지 어느 월을 보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서 뭐 팁을 가르쳐 드리면요. 우선 AOT 밸브는 조금 이쪽 부분에 위치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조금 편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4챔버 뷰와 2챔버 뷰, 롱 엑시스 뷰가 이제 3챔버 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4챔버 뷰 같은 경우에는 인페로셉탈부터 안테리어, 라테랄 이 방향으로 이제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뷰가 보일 수가 있고, 투챔버 뷰 같은 경우에는 인페리어부터 안테리어 이렇게 세로로 찍을 때 나타나는 뷰가 되겠습니다. 쓰리챔버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페리어 라테랄에서 안테리어 센터 쪽으로 찍는데, 이 부분에 AOT 밸브가 있기 때문에 밸브가 여기에 관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선 에이펙과 4챔버 뷰를 보시면요, 이 에이펙스로부터 베이잘 쪽으로 플레인 형성하면서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이 인디케이터 위치는 이 환자의 왼편으로 가도 되고 오른편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뭐 트레이닝 센터마다 다 다른 거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 4챔버 뷰가 이렇게 가로로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찍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관찰된 이 월은 안테로 라테랄 월이 되겠고, 이쪽 월은 인페로 셉탈 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건 LA가 되고 LV 그리고 RA, RV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인디케이터 위치가 반대쪽에 찍는 센터도 있긴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찍게 되면은요, 이제 인디케이터 위치가 이제 이 마킹의 위치에 이제 거기에 인디케이터 위치에 있는 그 구조물들이 이제 화면에 이제 마킹의 위치의 화면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RV가 지금 이제 인디케이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는 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게 돼 있고, 이 반대쪽 구조물 LV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이제 왼편에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이게 LV와 RV를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이제 아무래도 RV 같은 경우에는 LV보다 좀 사이즈가 작고 그 다음에 LV 같은 경우에는 총알 모양의 쉐입이 되겠는데, RV 같은 경우에는 LV를 좀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LV, RV를 좀 구별해 보는 좀 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4챔버 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포쇼트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여기에서 잴 수 있는 파라미터들은 이제 LV 이젝션 프랙션, 모디파이 심슨 메소드 방법으로서 이제 엔도메트리를 따라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엔드 다이아스톨 때, 시스톨 때 이렇게 엔도메트리 따라서 그리게 되면은 그 기계에서 알아서 이 값들이 추측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까 봤었던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을 확인하는 이제 파라미터도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마이트럴 인플로 벨로시티이고, 이건 티슈 도플러인데, 이 마이트럴 인플로 벨로시티는 마이트럴 팁 끝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의 방향은 최대한 이 플로의 도플러를 측정을 했을 때 이 플로의 방향과 패러럴하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가 투 챔버 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었던 4 챔버 뷰, 만약 인디케이터 위치가 환자의 레프트 엑실러 쪽을 향하고 있었다라면은 60도 정도 카운터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을 시키면 이 뷰가 보이실 텐데요. 아까 이게 4 챔버 뷰의 플레인이었었고 2 챔버 뷰는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면 되기 때문에 60도 정도 카운터 클락와이즈 로테이션 하면은 이렇게 뷰가 찍히게 됩니다. 어쨌건 인디케이터 위치가 안테리어 월 쪽에 있기 때문에 요 인디케이터 마킹은 화면에 여기 있거든요. 심장 초음파는. 그래서 이 월이 안테리어 월이 되겠고 뒤에 있는 이 인페리어 월이 이쪽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챔버 뷰 같은 경우에는 이 2챔버 뷰에서 조금 더 60도 정도 다시 카운터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을 하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아까 2챔버 뷰였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30도 정도 카운터 클락와이즈 로테이션 하면 이 AOT 밸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뷰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챔버 뷰는 이제 어떻게 찍느냐 아시면은요. 4챔버 뷰에서 살짝 업 틸팅을 시키면은 AOT 밸브, LVOT가 AOT 밸브로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5챔버 뷰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측정하는 값들은 이제 에이오틱 밸브와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다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오틱 밸브의 그 픽 벨로시티도 여기서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 LVOT 타임 인테그랄 벨로시티도 여기서 측정할 수가 있겠고 AR이 있을 때 AR 프레셔 하프 타임도 여기서 측정을 합니다. 다만 이 측정할 때 중요한 점은요. 이게 이제 그 측정할 때 이 엑시스, 그러니까 초음파 빔의 엑시스와 그 다음에 그 블러드 플로우 엑시스 최대한 패러럴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좋겠는데 이거는 패러럴 하지 않았을 때 지금 벨로시티가 1.42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뭐 그 페로티드 손을 하신 분들은 다시 아시겠지만 60도 이상 넘어가면 그 값은 굉장히 부정확해지는데 심장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엑시스가 지금 최대한 정확하게 지금 패러럴하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도플러 똑같은 환자를 측정한 결과 한 0.1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엑시스를 패러럴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단 추가로 이제 서브코스털 뷰인데요. 이거는 이제 환자의 자이포이드 프로세스 그 바로 하방에서 레프트 엑실러 쪽으로 이제 빔을 쏘면서 이제 관찰하는 뷰가 되겠고요. 이걸 임상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알부의 다이스톨 월 시크니스를 보는데 조금 유용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인터 아트리얼 커뮤니케이션. 왜냐하면은 아까 봤었던 포친보 뷰라든지 그 다음에 에이오틱 밸브 레벨의 이제 엑시스 뷰 같은 경우에는 그 세툼의 그 방향이 그다음에 이제 그 빔의 방향과 패러럴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로우 방향이 90도가 되기 때문에 쇼트가 있다라고 인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서브코스탈 뷰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빔의 엑시스가 90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 션트 플로우가 있을 때 조금 더 딕테이션 하기가 조금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페리카닥 인퓨전이 있다거나 IBC를 측정해서 볼륨 스테이투스를 평가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환자가 엠피세마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요, 그 다이아프라임 플래트닝 되면서 심장이 굉장히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위치에서 에이피칼 뷰를 봤을 때 거의 심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서브코스탈 뷰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됐고요. 이게 극단적인 예인데 이 환자는 이제 디지니스 주소로 심장 초음파를 했던 환자이고요. 럼캔서로 이제 라이트 쪽에 모백통을 했다고 합니다. 심장은 거의 오른쪽으로 위치를 해 있죠. 통상적인 위치에서 에이피칼 뷰를 봤을 때 전혀 심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브코스탈 뷰를 보게 되면요, 꽤나 잘 보이더라고요. 예, 잘 하면은 이거는 이젝션 프레션 정도는 측정이 가능한 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코스탈 뷰에 이제 인터야테리얼 septal 디펙트가 있을 때 아무래도 초음파 빔과 그다음에 플로이 빔이 90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딕테이션이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RA 프레셔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IBC 플레소라가 있는지 IBC를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서브코스탈 뷰로 이것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퍼너스터널 뷰 같은 경우는요. 현재 이제 그 스터널 나치 쪽에서 이제 관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에오타의 루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초음파의 빔 위치는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최대한 업 틸팅을, 그러니까 다운 틸팅을 시키면은 이런 식의 에오틱 아치를 보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